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5일 오늘 또 초복입니다. 초복날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라. 벽에 부딪히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벽을 기어오를지 통과할지 혹은 돌아갈지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1년 코스피 26년도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 연령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최근에 또 코스피가 상당히 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 다를 텐데 감사 스마일이 물론 저보다 주식 투자를 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고의 매출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또 주식시장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 이야기가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본인들이 지금 많이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정리를 갖다 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요즘 보면서 진짜 홀짝 게임 같다 거의 도박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최대한 감스님들만이라도 주식으로 자산을 갖다가 잃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미국 주식을 갖다가 매일 1,000원씩 정해놓고 지금 꾸준히 장기 투자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레버리지에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자가 잘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주결에서 공감되는 글을 봤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초과이익을 분배하겠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겠다. 우한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국민연금은 당분간 주식 팔지 말아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 또 알리바바 레버리지를 또 만들었다. 기업들은 달러를 중국 돈으로 또 바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감스님들이라고 하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샀다면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 다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진짜 현명한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지금 주식시장을 갖다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수 중도금으로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투자한 남편. 진짜 이런 분이 있으신가 봐요. 8월 20일 날 다음 달 잔금인데 지난주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몰빵해놔서 무조건 오른다고 믿으라고 해놓고 빼라고 해도 말 안 됐더니 지금 마이너스 30% 넘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고 어떡할 거냐고 지금 화내봐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지금 안 하는데 서로 부모님한테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고 하는데 부디 감스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이혼을 갖다가 안 하고 다시 8억에 샀던 집이 15억이 되는 바람에 이혼을 갖다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돈도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꼭 같이 함께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다. 역대 정부별로 국가 부채가 이렇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까지 지금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가 지금 408조가 증가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2년도 지금 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약 700조로 해서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 되게 되면 더 많이 지금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많이 풀면서 집값을 안정을 시키겠다. 또 주택 공급을 갖다 하지 않으면서 대출 규제라든지 수요 억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보유세를 갖다가 증가시키면서 이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 체감 관련해 가지고 계급도 S급부터 D급이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20분 이내로 지금 감사스마일 근무하고 있는 삼성미소부동산을 출퇴근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강남으로 출퇴근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양주시 장흥에서 강남 신사역까지 출퇴근했을 때 진짜 9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왕복하게 되면 거의 3시간을 갖다가 출퇴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야, 이러다 보니까 진짜 체력 소모가 크고 이직이라든지 이사를 갖다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40분에서 60분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출퇴근 거리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만간 GTX-A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진짜 고양시 전역에서 강남까지 현실적인 마지노선인 40분에서 60분에서 출퇴근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온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게 부동산 토론회 어제 했어요. 부동산 토론회 지금 패널을 관련해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패널이 현 정부 지금까지 말해왔던 정책 방향성과 지금 일치하고 패널 이름으로 사실상 스포를 했는데, 보유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인상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확충하고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키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감사스마일이 현장 목소리로 여는 주거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갖다가 2시간 동안 제가 다 시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앞으로 LH개혁위원회가 이제 올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지만, 공공분양은 이제 더 온전한 공공분양으로 이제 진행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로 많은 것들이 돌아갈 것 같다. 민간에서 주택을 갖다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공공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유를 갖다가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막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수요를 갖다 억제를 갖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다라는 그런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이제 실시간에 창릉 포함해가지고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 정부만 믿고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입주까지 4년을 합치게 되면 총 8년인데 이 공유형 30%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는 사라지고 일반 디딤돌 대출로 대체된 점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답변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내놓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진짜 말로만 소통을 하는 거고 경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으니까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또 드렸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갖다가 14일 공급 토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금융위, 내일은 또 재경부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지만, 결론은 그냥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그런 일정이고, 말 그대로 23일날 대통령님 주관 하에 부동산 대토론회는 거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토론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이 토론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3일 이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무주택 및 중산층 이하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집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제가 어제 지금 국토부에 있는 공급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갖다 보면서 다시금 확실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만약에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 좋아요도 얼마 달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갖다가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보지도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인 이재명 정부의 지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진짜로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켜 줄 거다라는 이런 순진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께는 진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중산층 이하의
그리고 서민들은 진짜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집을 더 장만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꼭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떠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민주당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편을 나누는데, 기존에는 지금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웠지만, 이제는 1주택자까지도 지금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가져갈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지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감사스마일 오늘 7월 감사스마일 TV 라이브 시간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일산을 갖다가 쳐다보지 말아라, 일산을 패싱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스마일은 일산을 갖다가 고양시를 지금 보아야 된다. 모두가 안 볼 때 기회가 생기는 일산 고양 열발상 투자처를 오늘 일산 부동산 코리아랜드의 정병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서 오후 3시에 오늘 라이브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일산까지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고양시라도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고양시도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GTX-A 3단계도 빠르면 저는 다음 시간 때 그런 이야기 또 드리겠지만 분위기가 3단계 개통이 8월 하순 아니면 9월쯤에 지금 GTX-A 3단계가 개통이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GTX-A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민선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고양시의 자족도시를 갖다가 하나하나 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를 갖다가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실시간 또 질문까지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한 3가지를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은평구도 10억 이하 구평이 기해졌다. 녹번은 59타입은 12억대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 지금 고양시 향동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삼송, 원흥, 덕은에 있는 아파트들도 구평 기준으로 8억 9억이 지금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8억 9억 그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이 안 되고 또 입주가 안 되고 또 못난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한두 달 전보다 최소 지금 5천에서 1억이 올랐는데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10억 이하의 지금 구평이 정말로 기해졌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은평뉴타운도 지금 9억에서 11억 원대, 녹번과 대조 5구 타입이 11억에서 12억 원대, GTX-A 관련해가지고 또 연신역 또 개통이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평구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 5월 11일 날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달레 대주 1구역에 감사스마일도 직접 작년에 현장 가가지고 모델하우스도 또 영상에 담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13억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미분양 됐을 때 제가 선착순이라도 좀 분양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더 뜨거워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8월달 하순 9월달쯤에 지금 입주자 사전 지금 사전 점검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감사스마일 이때도 사전 점검을 갈 계획인데 지금 분위기는 입주하게 되면 84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은평에 있는 현재 대장 뒷센자를 갖다가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은평구에서 전용 면적 84 아파트를 10억 원 이하의 사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녹번 대조 등산동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중저가 지역으로 꼽혀온 은평구의 가격 기준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에 이제 밀려가지고 은평뉴타운까지 또 오게 되고 또 은평뉴타운에서 더 밀려서 이제 지축이라든지 삼성으로 지금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7, 8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8, 9억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9억에서 11억 원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만약에 GTX-A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연신내역에서 수서까지는 이제 10분대로 갈 수가 있고 삼성역이 정차하는 내년 되게 되면 이제 연신내역에서 12분대로 이제 12분 13분대로 이제 삼성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은평구 아파트를 갖다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을 갖다가 만약에 은평구 아파트를 갖다 보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덕양구로 넘을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삼성벨트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 확인해 봤더니 84 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호가도 올라가고 있고 실거래가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자치구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거래 건수를 살펴드리면, 은평구가 25년에 1946건이었다가 2026년 상반기로만 해도 3050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거래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에서 6월 합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서구 그리고 노원구, 강서구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중랑구 다음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지금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순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했다라는 이 사실을 갖다 기억하시고 꼭 지금이라도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가 매수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련 1구역하고 불광 5구역도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은평구의 표준이 또 달라질 것이고, 은평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은평구의 가치는 금평구로 갈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댓 고향에서 신혼 찻집으로 전세 또는 매매를 갖다가 에로니 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혼으로 찻집을 알아보는데 전세랑 매매 중에 어떤 거 더 추천하시나요? 시드는 3억이고 나머지는 전세든 매매든 대출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먼저 소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신혼집을 갖다 선택하실 때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 매매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무조건 매매를 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여기에 삼척사랑 상품권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조건 매매 추천입니다. 저는 결혼 시에 전세금 딱 7천만 원 있었는데 2년 돌리고 집 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애도 낳았고 신생아 대출도 5억 받고 집 사야지 했는데 2억 정도 모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고 대출 5억이 4억으로 줄고 집값은 8억에서 9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 더 돌린 선택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계약 안 하고 영끌해서 살 걸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스마일이 2년 전, 3년 전, 1년 전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하기 전에 만약에 종잣돈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 자금대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 한번 살아보고 의사결정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더욱더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GTX A역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매수를 갖다 하시고 한 2년, 4년을 갖다가 후에 만약에 이 결정을 갖다가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제가 어제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들어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욱더 안 해줄 것이고, 앞으로 3기 신도시도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가 마지노선인데 LH개혁위원회에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마 3기 신도시는 거의가 공공임대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회 있을 때 3기 신도시의 주변을 갖다가 꼭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사내대출 주택이 25억 수도권 9평 이하로 해가지고 매매 5억 원까지 전세는 3억 원 한도로 해서 해주겠다고 법정이 4.6%인데 이자를 3.1%를 갖다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5억 원을 갖다 빌렸을 때 1.5% 이자를 갖다가 쓰면서 일단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다니신 분들께 정말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이 삼성전자 사내대출로 인해가지고 아마 올 하반기에도 경기 남부나 아니면 서울 쪽에 있는 9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억 이하짜리들은 정말 많이 팔려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떨어질 일 없고 고양시 아파트 지금 사셔도 절대 후회할 일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진짜로 이
국토교통부의 패널이라든지 또 시민 참여자분들이라든지 이때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LH 사장, 허그 사장까지 다 나와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갖다가 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지금까지 언론이나 뉴스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로 그냥 2시간을 갖다가 때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모르게 되면 백날 토론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냥 다음 주에 대통령이 주관해서 부동산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부처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책을 갖다 입안하신 분들이 임대주택 사신다고 하면 저도 임대주택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은 임대주택 살고 있지 않는데 본인들이 임대주택 살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임대주택 살아라고 그리고 집으로 해서 로또 분양 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갖다가 진짜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전, 3년 전에 조금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걸 정말 후회를 많이 했고 최근에 공공분양 S3과 S4블럭 이공유형이라든지 나눔형을 갖다 이공유형이라든지 온전한 공공분양을 갖다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그런 댓글에 제가 답글을 안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제가 답글을 달고 싶지만 제 이야기대로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진짜 지금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공공분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아마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되게 되면 공공분양은 더욱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 더욱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제 내 집을 갖다가 장만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임대아파트 살기 싫은데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디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수님들만이라도 진짜 서울 아닌 고양시라도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